안녕하세요. 오늘은 토요일이네요. 어,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이민 초창기 벌써 18년 전 일인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저희는 그때 그 토론토에서 어, 동쪽으로 한 2시간 거리에 그 린지라는 작은 아, 마을 도시라고 하기에는 좀 작고 인구 2만 도시인데 캐나다에서 도시 2만이라는 그 동네는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적을 수도 없고 한국은 서울시만 해도 뭐 1,000만이 넘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캐나다에서 제일 큰 도시가 토론토인데 인구가 한 600만. 또 이쪽 서부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밴쿠버, 그 한 인구가 300만이 좀 넘고 보통 한 30만 정도만 돼도 캐나다에서는 엄청 그 큰 도시거든요. 예, 캐나다 면적이 남북한을 합친 거로 봤을 때는 한 50배가 크고 남한보다는 101배가 크답니다.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보다 아마 조금 더 국토 면적이 넓은가 봐요. 근데 그 인구는 남북한 합해서 7천만이라고 하는데 캐나다의 인구는 3,300만이거든요. 한국 그 남북한 합친 것보다 50배가 더 큰 나라에서 인구는 반도 안 되는, 물론 그 북쪽으로 추운 지방이 많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면적이 그래도 많이 없는 편이지만 실제 그 밑은 석유라든가 천연자원이 엄청 매장이 돼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가치는 충분한 거죠. 그 저희가 처음에 그 정착한 그 린지라는 인구 2만의 도시, 근데 처음에 가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나중에 리타이어한 은퇴 노인들이 많은 참 살기 좋은 동네라 그러면서 좋다 해서 저는 또 살면서 거기가 캐나다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인 줄 알았어요.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평범한 한 시골 동네였었는데 그 워낙 공기가 깨끗하고 또 뭐든지 대륙이 크다 보니까 큼직큼직하잖아요. 그리고 나무들도 울창하고 모든 조건이 한국에서 살던 것보다 워낙 좋다 보니까 정말 저도 제일 살기 좋은 동네인 줄 알았죠. 그랬더니 진짜 평범한 한 동네였었어요. 근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잘 갔다고 생각을 했죠. 왜냐면 한국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한 아이들을 얘기해 봤을 때 여기도 어차피
학생들의 문제는 좋은 대학을 가는 데 있거든요. 뭐 토론토에는 UT든가 뭐 밴쿠버의 UBC, 몬트리올의 뭐 맥길, 맥길이 가면서 봐. 몬트리올이 맞죠? 어떻든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결국은 아이들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머리가 좋고 그 부모가 그 열성적인 한국, 일본, 중국 그런 아이들과 경쟁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대학을 가는 것보다 백인들과 경쟁해서 경쟁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. 일단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물론 고3이면 내용이 조금 달라지지만 한국 아이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그 수학 같은 거는 워낙 이쪽 애들보다 그 잘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처음에 오면 다 수학 같은 건 잘한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걸 봤을 때 저희들이 저희 아이를 위해서는 그 동네에 정착한 게 참 잘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아이가 학교를 가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 하지만 그 ESL 코스가 없었거든요. 그런데 한국에서 온 아이 하나 때문에 선생님 둘이 붙는 ESL 코스가 생기더라고요. 학교에서 한 아이를 위해서. 물론 한 달 정도 해보더니 아이에는 ESL이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이제 바로 끝났지만 그래도 나중에 그 성적 관리해주고 숙제 같은 것도 봐주고 하는 선생님 한 분은 계속 저거 했지만 어떻든 아이들이 그 공부하고 적응하는 데는 대도시보다는 아무래도 그 시골 인구 한 2만 정도의 도시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. 지금도 그렇습니다. 그 한국에서 그 부모들이 걱정하는 한국시로 공부할 때 학원이 없다, 또 가정교사를 구하기 어렵다, 그래서 시골은 안 된다. 물론 그건 유학원서부터 그런 얘기들을 해주지만 사실 학원도 필요 없고 가정교사도 사실 필요 없어요. 학생만 열심히 하면 그런 거 안 하고도 좋은 대학을 충분히 가거든요. 어쨌든 다시 그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 대학 진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처음에 그 린지라는 데 동네에서 그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집이 문제잖아요. 처음부터 집을 사지는 않았고 그래서 집을 렌트를 해야지 되는데 사실 처음에 가서 제일 힘든 게 그렇게 렌트 얻는 거. 왜냐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캐나다 사회는 그 신용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저희들이 처음 온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말하는 신용을 쌓을 기회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신용이 없어요.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없고 하니까 집을 렌트를 아무리 돈을 현금을 준다고 그래도 렌트를 잘 안 해줘요. 렌트 그 집 오너들이. 왜냐하면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거죠. 그래도 어떤 아는 분이 있어서 어떻든 결국은 그 렌트를 할 수 있었었지만
그런 부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거는 주유소에서 그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 일을 했습니다. 시간당 얼마. 그리고 그때 당시 주유소에서 캐시어를 했는데 그거조차도 경험이 없으니까 최저 그 임금을 받으면서 했죠. 더군다나 밤에 손님이 많이 안 오니까 그 영어도 많이 필요 없죠. 자, 계산만 제대로 하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컨비니언스를 썼죠. 한국으로 보면 슈퍼마켓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, 구멍가게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슈퍼마켓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마 나을 겁니다. 그 제네럴 스토어, 뭐 컨비니언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어쨌든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이제 사서 운영을 했는데 물론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지만 옛날 그 초창기 때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하던 그런 분들 영어가 안 되니까 그 손가락같이 장갑같이 손가락같이 생긴 긴 나무 그 스틱을 준비해 가지고 손님들이 요거 주세요 하는 식으로 그거를 이렇게 딱 가리키면 그거를 갖다가 꺼내주는, 예를 들어서 담배 요거를 주세요 하는 식으로 손님이 그걸 가리키면 그걸 꺼내서 돈을 받고 계산하는 그런 형태로도 했답니다. 그 정도로 돈벌이는 해야지 되고 어떻든 영어는 잘 안 되고 그래도 용감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나중에들 성공해서 다 잘 살지만 그렇게까지 했다고 하더군요. 가만있어 봐라. 그래서 처음에 그 이민을 생각하시는 그 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했었던 것 같이 사전에 답사를 해 보시고 또 그러니까 답사를 하는 거에 저거는 이것저것 뭐 보는 것도 있지만 잠깐만요. 아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일단 알아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. 나중에 오셔서 집 렌트 할 때도 그렇고 자동차 구입할 때라든가 집을 사면 전기, 수도 뭐 그런 거 그 관공서한테 연락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 잘 누구든지 처음에 오면 잘 모르잖아요. 그 옆에서 그렇게 조언해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인 한두 분을 알아놓고 가시는 게 되게 좋아요. 물론 처음에 공항에 도착해서
픽업 나오는 것서부터 작게는 이렇게 어떻게든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그 네이버 카페라든가 뭐 다운 카페 같은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정착 서비스를 도와주고 그런 서비스 해주는 분들이 있거든요. 다음 카페 예를 들어서 그 즐거운 밴쿠버 라이프라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 그런 데에 들어가서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답들 잘 해주세요. 그리고 간혹 거기에서 그 청착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무료로. 저 개인적으로는 그 밴쿠버 서리의 그 바쁜 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정착 서비스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. 그 지금은 저희가 이 밴쿠버 쪽에 와서 살고 있지만 토론토 지역에서 한 10년을 그런 식으로 살다가 결국은 이쪽으로 옮겼는데 18년 전에 그 일이다 보니까 더 유용한 정보를 못 드리네요. 제대로 준비를 못한 제 탓이기도 하고. 일단 동영상을 한 게 너무 초짜니까 너무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. 차츰차츰 좋아지게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편히 쉬세요. 감사합니다.